네, 이어서 시장 흐름과 함께 또 그 안에서의 전략, 유안타증권 류민수 차장 또 화상으로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듣고 네, 있습니다. 어제 네. 그제 좀 시장에 달려서일까요? 오늘은 탄력이 장 초반 대비로는 다소 주춤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 시장에서의 지금 흐름, 좀 시황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뭐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옐런 재무장관도 좋은 얘기를 했고, 일단은 그래서 뭐 증시 전체 큰 폭의 어떤 매크로 차원에서는 좀 좋은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뭐 저는 이제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빠른 속도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좀 존재하기 때문에 박스권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어제 이제 그 정부가 이제 국내 주식시장 안정성 높이기 위해서 연기금의 어떤 코스닥 투자 확대 방안 추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제 대형주 위주의 어떤 시장에서 어떤 코스닥하고 인제 중소형 위주로 좀 시장 흐름이 넘어올 가능성들이 좀 존재한다. 왜냐하면 인제 연기금의 어떤 이런 부분은 인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인제 코스닥 의 인제 1-2%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의 국내 주식이 한 16.8%를 차지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대량을 매수를 했는데 약간 선침의 성격도 있어 보였는데, 오늘은 좀 일부 좀 매도를 하면서 조금 그거는 반감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기조는 어떻게 조금 바뀔 가능성도 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매도 부분인데, 이제 사실 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준비된 자료가 있었다면, 답변 자료가 공매도 얘기가 나오면 이제 어떤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신중한 답변, 신중한 추진을 좀 추구해야겠다,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겠다는 부분이 좀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이제 어떤 제도 개선 없이 공매도 재개 바람직하다는 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이나 어떤 중소형주가 뭐 지금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코스피 대비 조금 저조한 어떤 실적을 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황은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의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렇다면 좀 중소형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공략주는 어디에서 찾아오셨을까요? 예. 공략주 오늘 LG전자나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을 거고,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부분도 뭐 최근에 흐름 좋으니까 계속 좀 말씀드렸지,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두 개의 종목인데 다 코스닥 종목입니다. 인제 근데 오늘 또 공교롭게 시세가 좀 아침에 좀 많이 나와서 뭐 추격 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한국바이오젠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국내 유일의 고기능성 실리콘 소재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항공, 전자재료, 에너지, 건축 등의 분야에서 이제 실리콘 중간 소재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로는 미국의 다우, 독일의 와커, LG화학, KCC 등 글로벌 메이저 화학회사 한 100여 개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어 가지고 안정적인 어떤 지속적인 매출 확대를 계속 가져올 수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동사가 인제 개발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인제 전기차에 사용되는 고방열 소재하고 배터리 전해질에 사용되는 인제 고기능성 실리콘 소재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게 인제 제가 인제 지난달 14일 날 인제 현대차가 CEO 인베스터 데이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때 CIS라는 종목을 추천을 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 3배 가까이 상승을 한 적이 있는데, 인제 현대차에서 인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동사가 사실은 작용 기조는 좀 다릅니다. 인제 이 동사 한국바이오젠은 이제 고분자 전해질 인제 원천 이제 소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용 기질은 기존은 좀 다르지만, 동사 역시 인제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포리머 전해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지금 작년부터 계속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만약에 상용화되면 동사 주가 상당한 멀티플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인제 이것도 오늘 좀 시세 많이 내는데,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인제 산업용 모바일 컴퓨터, 스마트폰, 뭐 모바일 POS, 그러니까 포스죠. 인제 산업용 모바일 스마트기기 제조 판매하는 전문 기업인데요. 산업용 모바일 기기는 이제 판매, 관리, 서비스, 생산, 운송, 물류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 중이에요. 근데 동사가 이제 해외 200여 개 파트너사와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이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90% 이상으로 어떤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생산 품질 기술력 보유한 기업인데요. 이게 인제 이 기업이 인제 작년에 하반기 인제 아마존하고 대규모 산업용 PDA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세를 낸 적이 있는데, 계약 규모가 8 년간 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0 억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존하고 체결한 계약은 모두 인제 신주 인수권 이제 조건부 계약인데,
이 계약으로 이제 신주 인수권을 실행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실행하면 아마존이 이제 동사 주식 한 최대 150만 주 가량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러면은 현재 상장주가 동사가 한 640만 주 감안하면 아마존이 동사 2대 주주로 실행을 하게 되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실행을 할지 아니면 뭐 계속 가지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동사가 이제 최고 전자상거래인인 아마존하고 전략적 관계, 제휴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과 사후 성장성 모두 갖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좀 지금 16% 정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매수한다기보다도 이제 눌림목 감안하셔가지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제가 제시한 가격 보시고 뭐 장기적으로는 그 이상 가격으로 이제 전고점 넘는 가격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모멘텀으로 급등한 CIS를 좀 감안을 했을 때 오늘 또 전고체 배터리용 소재 관련한 종목인 한국바이오젠에 대한 관심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좀 눌림 구간을 이용을 하자.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관심 유효할까요? 9,000원 선 종목 다요? 밑에서 유효한가요? 예, 두 종목 다는 이제 주면 좋겠지만 한국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8,700원 정도 오면은 그때가 이제 저항 라인인데 이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 정도의 어떤 기준점을 보시고 만약 와주면 좀 사는 방향으로 근데 오지 않는다면 지금은 추격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원고 내는 거 기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바이오젠은 8,700원 선 부근에서의 또 매매 관점으로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서 목표가는 11,000원을 잡아주셨고요. 포인트 모바일은 조정이 나와서 오늘 시가 부근이 한 57,000원 선 부근이 온다면 좀 매수 관점 유효하나 그거 아니라면 좀 추격 매수는 그래 좀 자제를 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목표가 또 네. 71,0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예, 네, 종목 오늘 장에 많으니까요. 대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예. 네, 오늘 워낙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다 예. 보니까 추격 매수는 자제할 것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어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류민수 차장과 함께 관심주 찾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